안녕하세요, 닥터디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같이 촬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지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지은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유튜브를 미리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샅샅이 스토커처럼 살펴봤습니다. 병원 실제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병원을 찾는 조건 중에서 일단 의사 선생님 분이 상담해 주시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직접 해주신다고도 이제 하니까 오게 됐고요. 되게 인테리어도 차분하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쨌든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오신 거예요. 고민 어떤 거 때문에 오신 제 고민은 그러니까 입술이었는데 제가 윗입술 대칭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여기 한쪽이 더 내려가고 한쪽은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걸 메이크업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맞추긴 했는데 한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중이 사람이니까 있기는 한데 여기가 굉장히 좁으네요. 아, V자 모양이? 네. 그래서 그 립포인트 메이크업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웃을 때 또 윗입술이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억지 웃음을 지은 사람처럼 또 제가 교정을 했었고요. 아, 입술은 좀 얇으신 편이시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필러는 언제 맞았어요? 입꼬리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맞았는데 그때 맞고 1년 전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전에 한 번 맞았던 것 같아요. 필러 맞아보시니까 어때요? 입술이 얇았을 때 기대보다 좋았다 아니면 별로였다 아니면 아랫입술은 볼륨이 이제 이렇게 충분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근데 윗입술 같은 경우는 이걸 맞는다고 해서 이 면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하진 않고 오리처럼 이렇게 끼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30% 정도 만족? 네. 근데 지금 말씀 정확히 해주신 게 필러랑 수술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볼륨이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지금 지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볼륨이 나와 있으신 상태에서 필러란 건 뭘 주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 젤리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니까 잘 늘어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윗입술은 보면 볼륨 자체가 늘어나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넣어봤자 많이 부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윗입술은 만족도가 좀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은 씨 같이 보면은 필러를 하셨다가 필러에 대해서 약간 100% 만족을 못 하겠다 보니까 이제 수술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은 왜냐면 필러랑 다르게 영구적이고 입술 점막이 나온 자체를 이제 커지게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확실히 만족도가 좀 달라지실 수 있긴 있죠. 자, 지은 씨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어떠신지 또 인중 모양은 어떠신지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찍어봤는데 이거의 경우는 입술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진 않습니다. 근데 입술이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약간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합 같은 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사실은 이제 양악 수술을 통해서 바꿔주면은 될 수 있긴 하지만 양악 수술을 한다고 해도 또 안 되는 건 연부 조직이라는 조직이 길이도 다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바꿔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술 확대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입술은 생각보다 볼륨을 보거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한쪽이 이렇게 좀 올라가도 또 매력이 될 수도 있으시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인중 여기 아래 V자가 좀 적다고 하셨는데 인중에 요 내려오는 길의 기준은 비주예요. 아래는 비주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자라나는 게 이렇게 있는 건데 인중 2분의 1은 거의 인중에 그 골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휜 느낌도 조금 있으세요. 근데 입술 확대를 했더니 얘가 갑자기 생겨지진 않으세요. 그렇다고 들어가게 하는 수술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흉터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뻐지려고 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흉터가 안 보이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꿔줄 순 없지만 윗입술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을 콩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좌우를 날개 모양이라고 해요. 콩 모양을 약간 좀 넓게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얘가 좀 올라가지면서 여기가 살짝은 위로 올라가면서 도드라지게 보여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사실 V자 모양이 좁은 게 넓어지진 않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코 모양이 확대됨으로 해서 확실히 좀 인중보다는 입술이 더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좀 약간 대부분 분들이 또 인중이 좁고 윗입술이 많이 보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윗입술을 좀 확대해서 인중이 좀 들어간 것처럼 돼 보이면 얼굴 균형도 더 잘 맞아 보이시고 덜 도드라지지 하는 느낌도 좀 적어지실 것 같긴 하십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닥터 디오 그 유튜브 채널 네. 엄청 봤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라는 거 네. 있거든요. 그럼 제가 수술하게 되면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하고는 수술은 똑같습니다. 수술은 똑같은데 입술 저희가 확대를 처음 했을 때는 알파 버전으로 처음에는 계속 했는데 잘 되는 분은 잘 돼요. 그런데 조건이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조건이란 입술 안쪽 점막이 좀 두꺼우셔야 되고 점막이 탄력 있게 잘 늘어나줘야 되고 또 혈관 발달이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알파 버전으로 해도 너무 만족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알파 버전으로 했을 때 그 조건들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대치에 비해서 좀 떨어지시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술 확대도 처음엔 알파 버전으로 했다가 베타 버전으로 하게 된 거죠. 사실 수술의 내용 자체는 비슷하고 똑같은데 요만큼 비판을 들었다면 이만큼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건이 안 좋으셨던 분도 더 잘 되게 되는 거고 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효과나 만족도 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안심되네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이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필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 점막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점막을 크게 해줬는데 만약에 거기에도 더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필러도 가능하시고 적어도 한 3에서 6개월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 확대 수술을 해서 그게 안정화되게 하려면 혈행이 안정화가 되고 그 부분이 안정화돼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혈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필러를 어느 정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떠지는데 혈행이 끊어지면서 괴사라든지 이런 무서워.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그 이후에 하시면 괜찮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술을 해서 얼마큼 좀 올려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윗입술은 확실히 콩 모양 여기도 그렇고 날개 모양도 확실히 얇긴 얇으세요. 얇긴 얇은데 안쪽 점막 두께가 제가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면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봤을 때 이 두께가 중요해요. 여기 안에서부터 이 점막 두께가 두꺼우신 분일수록 이게 잘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점막 두께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치면 한 8점? 그리고 점막의 탄력성은 점막이 탄력 있게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대도 더 잘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 8.5점? 8.5점 정도면 얇은 분들 중에는 10점. 그리고 혈관 발달 정도는 이 정도면 한 9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 발달 정도는 어떻게 알아요? 이제 수술을 오래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그래도 한 6점, 7점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입술 얇은 분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하시면 적어도 한 이 정도 느낌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수술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입술 수술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 피판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고 확대를 해주는 거긴 하지만 하나 알아두실 건 단단해져 있거든요. 그 현상이 왜 그러냐면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술하고 초기 3달 동안에는 입을 평소에 막 이렇게 벌리실 일이 있으신가요? 잘 없죠. 수술을 하시고 나서는 다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벌려오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그럴 일이 원래 없는데 수술하시고 나면 꼭 그런다. 꼭 그러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3달 동안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달 동안은 그런 기간이 있고 3달부터 풀려지기 시작해서 6개월 오래 가는 건 한 1년까지도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풀려지면서 되니까 그 점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면 아주 불편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더 궁금한 건 없고 이제 수술을 할 때 조금 무서운 무서운 그게 거요. 좀 걱정이에요. 저는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세요? 1번 마취, 2번 수술에 대한 거. 내가 눈을 떴더니 죽어서 아. 상상해도 들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좀 말씀하셨듯이 걱정하시는 게 뭐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만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럴 확률은 1%입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시는 거라서 오히려 수술 끝났다고 이제 수술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아 나 더 잘 거야.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다 끝나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좀 더 자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믿고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지은 씨와 입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 이런 상담하는 것도 찍어봐 드려서 상담에 대한 진행 과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